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남의 일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바로 옆집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40년을 땀 흘려 일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10억 2천만 원. 두 사람이 모은 노후 자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단 1년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도, 꿈도, 믿음도 함께요. 지금 그들은 무료급식소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끼를 둘이 나눠 먹으며 하루를 버팁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기, 투자 실패? 아니면 이 이야기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살던 박영수 씨, 66살. 아내 이미숙 씨는 62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했습니다. 영수 씨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40년을 일했고 미숙 씨는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지금 아파트 줄여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생활비 보충하고 관리비 아끼고 캠핑카 한 대 사서 전국을 돌아다니자. 그 꿈을 위해 두 사람은 40년을 참았습니다. 외식은 1년에 몇 번, 여행은 회사 야유회가 전부, 옷은 시장에서, 신발은 세일 기간에만. 그렇게 모은 돈이 10억 2천만 원. 거기에 일산 45평 아파트 한 채. 이제 우리도 좀 살아보자. 미숙 씨는 캠핑카 잡지를 펼쳐놓고 웃었습니다. 영수 씨는 전국 캠핑장 지도를 출력해서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태준, 38살. 태준이는 대학을 나왔지만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규칙을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좋았습니다. 웃음도 많고 술자리도 좋아했습니다. 결혼은 했습니다.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하지만 벌이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나는 사업을 해야 돼. 태준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봄 태준이는 운정에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상호는 태준이네 숯불갈비. 100평짜리 큰 가게였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장사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부모님 노후 책임질게요. 미숙 씨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리를 잡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애가 준비를 너무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2018년 여름, 태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장사가 생각보다 안 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오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직원도 3명이나 쓰고 있고 월세만 300만 원인데 이번 달 돌리기가 좀 빡빡해요. 미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장사 안정되면 2배로 쳐드릴게요. 미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조용히 도와주자. 통장에서 500만 원을 빼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하지만 다음 달 태준이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달도 좀 빡빡해요. 직원 월급 줘야 하는데 700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700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매달 태준이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엄마, 이번만 넘기면 정말 안정돼요.
다음 달부터는 진짜 갚을게요. 미숙 씨는 남편 몰래 돈을 빼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 명의 통장에서만 빼냈지만 나중에는 공동의 돈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관리를 미숙 씨가 온전히 하고 있었거든요. 2019년 겨울 태준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미안함은 사라지고 다급함만 남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3천만 원 급하게 필요해요. 친구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하는데 안 갚으면 큰일 나요.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갔습니다.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 씨가 통장을 들고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10억이 넘던 자산이 1억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돈이 어디 갔어? 대체 어디에 썼어?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태준이한테 준 거야?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40년을 모은 돈을 내가 뭐라고 했어? 애한테 돈 대주지 말라고 했잖아. 미숙 씨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 자식이 힘든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그래서 우리 노후는, 우리 인생은. 영수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부는 며칠 동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는 방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1년 여름, 태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났어요. 태준이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친구한테 빌린 돈도 있고 카드빚도 있고. 영수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잠깐만요. 잠깐만 빌리는 거예요. 3개월만 버티면 제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진짜로. 영수 씨는 손을 들어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아빠, 나가라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태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발, 저 죽어요. 진짜 죽어요. 손자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한 번만. 영수 씨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는 거야? 미숙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싸움에 지친 사람처럼.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가. 태준이는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진짜 3개월 안에 다 정리할게요. 그렇게 집 담보대출이 실행됐습니다. 2억 5천만 원. 영수 씨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이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뒤, 태준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가 운정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웃 상인이 말했습니다. 아, 그 집 사장님? 한 달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월세도 밀리고
재료비도 안 주고 그냥 사라졌어요. 영수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수도 없이 전화해서 겨우 통화해서 사정을 알아보니 그동안 받은 돈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냈답니다. 태준이는 장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코인에 미쳐서 모든 돈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부모에게 받은 8억, 친구에게 빌린 돈, 카드 현금 서비스, 담보대출까지 모두 코인으로 날아갔습니다. 영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봄, 영수 씨 부부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대출 이자를 낼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달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5억.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퇴거일이 정해졌습니다. 영수 씨는 짐을 쌀 힘도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방구석에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3평짜리 방 하나, 보증금 50만 원, 월세 35만 원. 방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뿐. 화장실은 공용, 부엌도 공용. 45평 아파트에서 살던 두 사람이 이제는 나란히 눕지도 못하는 방에 살게 됐습니다. 미숙 씨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영수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습니다. 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영수 씨는 일자리를 찾았지만 일흔이 다 되어가는 노인을 쓰는 곳은 없었습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식사를 줄였습니다. 하루 3끼에서 2끼로, 2끼에서 1끼로. 어느 날 이웃 고시원 주민이 말했습니다. 역 앞에 무료급식소 있어요. 거기 가면 밥 줘요.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한 달 뒤 두 사람은 무료급식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못 가겠어.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잡은 손. 가자. 어차피 우리 인생 이미 망했어.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 조금. 두 사람은 그것을 나눠 먹었습니다. 영수 씨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40년을 뭐하고 산 거지? 미숙 씨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무료급식소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2023년 겨울, 영수 씨와 미숙 씨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나눠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요즘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원에 갑니다. 거기서 폐지를 줍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미숙 씨는 슈퍼마켓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하루 3시간, 일당 3만 원. 두 사람은 저녁에 고시원에서 만납니다. 작은 방 안에서 나란히 앉아 라면 하나를 끓입니다.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태준이 소식 들었어?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지도 마.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손주들은 밥은 먹고 다니는 걸까? 미숙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영수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나도. 내가 너무 멍청했어. 두 사람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노후 준비 광고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노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영수 씨는 리모컨을 집어 TV를 껐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노후도 없어.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미숙 씨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 전부터 써왔던 가계부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목표 노후자금 1억 모으기. 미숙 씨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잔액영원. 그리고 그 밑에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랑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수첩을 덮고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하는 거. 그래.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는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에서는 TV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못 산 걸까? 미숙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잘못 사랑한 거지.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잘못 사랑한 거.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 별을 보겠다고 약속했던 두 사람. 이제는 고시원 창문 너머로 그 별을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박영수 씨와 이미숙 씨. 두 사람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을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잃는 것은 위험합니다. 돈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게 무섭습니다. 가족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게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전합니까? 당신의 사랑은 건강합니까? 당신의 경계는 분명합니까? 스스로를 지킬 대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